앞서서 저희가 내가 겪었던 호재와 악재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저희 윤정도 대표께서 항상 시장에 반영되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뭐 시기적으로 볼 때 또 뭐 북핵 리스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지금 뭐 제 기준에서도 1000에서부터 1200 정도까지 오면은 좀 그것도 가파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멈춰지길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렇죠. 오히려 뭐 1400 껑충 넘어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뭐 1600, 1700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를 떴거든요. 참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만도 예.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호재다 악재다 이래서 시장에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까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전략을 다양하게 세워놓는 게 시장에 대응하기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항상 이 발을 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또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이요, 지난번에 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핵 문제가 있었을 때 떨어진 종목이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건데, 악재가 이제 해소되면은 종목이 좀 올라오리란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악재 때 내려간 종목이 안 오른다고 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가요? 동아 에스텍이요. 동아 에스텍. 네. 예. 동아 에스텍은 그 전에 사셨겠네요, 매수를.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 증권회사에 예. 그 직원분이 예. 그쪽이 괜찮다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예. 네, 매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저희가 사고, 예. 그러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샀는데, 예. 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좀 그런 안 좋은 일이 겹쳐버렸어요. 아. 예, 그리고 떨어지더니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예. 또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면 팔아야 될지, 뭐 다른 종목은 안 갖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은 한 현금은 종목만? 네, 현금은 예.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그 전에는 거의 이제 한쪽에만 올인을 했었거든요. 현금 없이 그냥 100%. 네. 예. 근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한 60%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예. 그렇다면 예. 뭐 항상 다른 종목을 매수하실 여력도 있으시고 예. 뭐 오를 때 또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시고 그렇죠, 예. 적정한 전략 같은데 한 종목만 계속해서 집중 투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사서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못 사는 거죠. 대응이 안 그래서- 되시는군요. 예, 한 종목만 그냥 사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득을 보면 네. 이제 바깥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샀는데 네. 이상하게 저희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요. 잘 오르던 것도. 네, 어. 저희가 사면 떨어지고 예. 저희가 팔면 올라가고 근데 네. 그러면 더 속이 상하시겠어요. 많이 상하죠. 특히 팔고 나서 올라가면 속이 더 그게 상하지 진짜 않으세요? 수요비가. 그쵸? 예. 아,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 그 예. 헤어지고 난 여자친구가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격이죠. 근데 예. 뭐 현금 비중을 항상 60%씩 이제 유지하신다니까 한 종목만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기다리시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미련도 많으신 것 같고요. 예, 미련도 많고, 이게 조금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좀 막 불안해지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좀 그런 일이 많아서, 음.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조금씩만 떨어지면 되는데, 네. 이제 그 기회를 얼른 떨어진다 싶으면 팔아야 되는데, 예.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를 않고 계속 더 많이 떨어진 일이 많아서, 이제 막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야 되나, 막 이제 그때부터 막 불안 심리가 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종목을 사실 때 한 번에 이렇게 40%의 비중으로 덜컥 사세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세요? 요번에 처음 40%를 사게 된 거고요. 한 번에 그전- 40% 비중으로요? 그 전에는 네. 돈이 있는 걸 다 샀어요.
100%로. 그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요. 뭐 어떤 주식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친구가 하면서 괜찮다고 해서 예.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 직원분 거의 말씀으로 이제 사고 팔고를 했죠. 손실을 좀 보셨겠어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지금 3분의 1 정도 남은 상황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글쎄 저희가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성향도 좀 있으시고요. 예.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좀 있으시고 뭔가 이제 조금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부터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랑 함께 또 동아 에스텍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 뭐 북핵 사태, 그 사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라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도 뭐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강했던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강한 강세 속에서 너무 거침없이 이제 가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소 밸류에이션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중대형주들 혹은 중소형주들 기준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점에서 계속 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웬만한 악재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올라섰던 종목 기준에서 조정은 조금씩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원고를 딱 받고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왜 내 것만 다른 거는 단단히 나는데 왜 내 것만 안 오를까?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뭐 미끄러져 있는 부분이고요. 예. 뭐 간혹 몇몇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를 내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욕심의 기준이죠. 근데 원래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보니까 이분께서는 일단은 한 종목만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그것도 이제 올인을 하신 상황이세요. 예. 지금 뭐 동아에스텍 같은 경우는 한 4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지만. 언제든지 근데 60%가 추가로 매수될 여력이나 소지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쵸. 예. 한번 경험을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은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일단 뭐 사연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미리 받아본 내용이 있는데 NC소프트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NC소프트의 월봉 놓고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NC소프트 월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소로 이전한 이후에 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거래소로 이전한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내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편입하셨을 때 89,000원 정도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2005년도 기준이 되지 않나. 그것이 이제 2만 원까지 빠져 내려갈 때까지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만 원에 팔았더니 더 가더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참 그 가장 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매수를 했는데 내 종목이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면은 속수무책 그대로 보유. 끝까지 그렇죠, 보유. 예. 얼마를 가든 보유. 예. 그러다가 올라올 때 되면은 내 매수 가격 뭐 근처나 혹은 못 미치더라도 이게 어디냐 바닥을 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어디냐 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 근데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사면 무조건 수익 나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익을 뭐 10%를 목표로 하셨다면은 뭐 손실도 예를 들어서 뭐 10%이 정도는 손실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뭐 속수무책 빠질 때는 멈춰 계시다가 네. 올라올 때는 또 정리를 했으면 또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또 예, 예. 속상하잖아요. 예. 근데 뒤돌아보고 더 가네, 더 가네, 더 가네. 그러다 참다 또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NC소프트를 정리를 해서 분명히 추세가 좋고 움직임이 좋다라는 종목을 아마 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럼 들어가신 이후에 맨 처음 사연 주신 것처럼 왜 내 것만 못 올릴까의 기준이 아니고 들어가셨으니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셨을 거고요. 네. 그럼 손실도 설정을 하셨겠죠.
그럼 손실 설정 폭에서 뭐 내가 20%를 만약에 마이너스를 봤다. 네. 근데 그 설정 폭이 아직 놓여져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기존 전략대로 보유 전략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20% 정도 손실을 감안했는데 그거보다 이탈이 됐다. 그렇다면 내 기준점처럼 잘라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머지 그 자산 부분 그 부분이라도 인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전혀 뭐 주식 모르고 뭐 그냥 지나고 나서 후행성. 내가 이거 샀었는데 정리하니까 더 가더라. 내가 안목이 있구나. 일단은 좋은 종목 잘 고르구나. 그게 아니라 매매 자체에서 휘둘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간접상품 쪽으로 전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시장은 조금 더 밀린 상황. 네, 그렇죠. 코스피가 138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0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1.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 뭐 만기를 이틀 남겨두고 있긴 한데 네. 오늘은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네요. 예, 지금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유럽 쪽의 흐름도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인 흐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00일선을 돌파는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제 엇갈리는 그 지표가 나왔어요. 네. 어떤 게 나왔냐면은 고용 지표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비농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수 감소 부분이 바닥을 찍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자리 수 감소가 30만 명 이상이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은 그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9.2%를 넘는 9.4%.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실업률 자체가 9.4%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8.5에서 8.7을 예상해 놓고 네. 설정한 부분인데 그것을 월등히 지금 뛰어넘은 거에다가 또 GM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하반기에 두 자릿수 실업률이 나타날 가능성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도 유동성이 풀려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반등 여력이 다소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특히 이제 목요일에 발표될 소매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한번 예상치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매 관련 지표 때문에 지난달에도 한번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소매가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증가할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4% 감소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예상치는 이제 조금은 개선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조금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GDP 7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바닥 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다. 1차 금융위기 당시에 그 무너져 내려왔던 부분, 돌리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시장 지수는 지금 이 수준이에요, 위에. 네. 그거를 정상적이고 더 간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 부분입니다. 하반기에만 해도 1조 달러 규모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6월 달에도 이제 3일과 17일 그리고 11일과 25일에 또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채권을 급격하게 계속 발행을 하게 되면서 채권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채권 금리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온다는 거는 특히 이제 그 가파르게 이번 달 지난달 올라왔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 고정 금리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되게 그래프가 정말 가파르네요.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지금 주택 관련 지표, 심리 지표는 개선되어 있지만 실질 네. 지표는 개선된 게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럼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라이보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리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급격하게 올라섰던 부분들 전부 그 이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금리가 좀 안정 추세를 찾았는데 어제 기준에서 이제 3월 10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반등.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점이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달러와 인덱스 기준입니다. 달러와 인덱스 기준도 놓고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3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상대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띠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이모직 마켓으로 진입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달러를 강세를 띄워주어야만 국채 발행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를 이제 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들어서의 대만 그리고 홍콩,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제도 방어를 했습니다만 대만과 홍콩의 급락 부분이 결코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만약에 추세 부분이 달러 강세 부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모직 마켓에 돌아다니는 자금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1,200원대를 이탈,
하는 그런 그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다라고 예.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1차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직전의 수준 거기까지 밀려오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원화 강세 부분은 다소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의 환차익 부분 차익 실현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어찌 보면 또 위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지금 조정을 오히려 이제 무리하게 받아내는 그 국면으로 보시지 마시고 보수적인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쪽이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할 네. 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금리가 오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지금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미국 쪽의 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11% 정도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5%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반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채권 발행을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채권 금리도 잡아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조금씩 더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렇죠. 이동성을 예.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낮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